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떠나 추억을 만끽하고 지식과 문화가 가득한 랜드마크에서 느긋한 여유를 즐기며 세계를 휩쓴 K-팝과 e스포츠의 주인공이 되어볼 수 있는 곳. 언젠가 한 번쯤 상상만 해봤던 모든 경험이 가능한 이곳 바로 광화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광화문의 진짜 매력을 500%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광화문과 그 주변의 다채로운 즐길거리, 숨은 맛집, 감성 카페까지 서울 하루 여행 광화문편 구글맵 리뷰와 함께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장소는 설명란에 있는 구글맵 리뷰와 지도에 정리해 두었으니 여러분은 편하게 영상만 즐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행은 서울의 심장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해 볼게요. 서울에 사는 분들이나 여행 오시는 분들 중 아직 광화문 광장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분들이 계실까요? 예전에 이곳은 육조거리라고 불리며 조선시대 주요 행정관청이 자리했던 정치 행정의 중심지였다고 해요. 지금은 그 모습이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상징적인 거대한 건물들이 광장을 감싸며 시민을 위한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은 이곳을 찾은 관광객이라면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는 숨겨진 비밀스러운 지하 공간도 있는데요. 요건 조금 이따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만 아쉽게도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 광장까지 이어지는 길은 주말마다 집회나 시위가 자주 열리는 곳이라 여유롭게 둘러보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평일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광화문 광장 주변의 건물들을 감상하며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새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특히 화요일 경복궁의 후궁일에는 문이 굳게 닫힌 광화문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외 요일에는 경복궁을 찾는 이들로 북적이며 활기 넘치는 광화문의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광화문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많아 이곳은 종종 발걸음을 오래 머무르게 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광화문을 구경하고 사진도 찍으러 오셨다면 기왕 온 김에 광화문을 더욱 근사하게 담아볼까요? 바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에요. 박물관에서 무슨 사진을 찍는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곳은 아는 사람만 아는 숨은 사진 명소가 있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진만 찍으러 오는 건 절대 비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놓쳐서는 안 될 필수 방문지이기도 해요. 이곳은 개항기부터 현재까지 우리 근현대사의 역동적인 이야기를 한눈에 담은 살아있는 타임캡슐 같은 곳이거든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추억과 감동이 가득한 컨텐츠가 넘쳐납니다. 천천히 둘러보다 보면 아 맞다 이거 기억나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지 하며 옛 추억을 떠올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직접 체험해볼 만한 볼거리와 포토스팟도 한가득 있고요. 말로만 듣던 옛날 자동차들까지 볼 수 있답니다. 살짝 한번 둘러볼까요? 현대자동차의 첫 모델이자 국내 1호 수출 자동차라 상징적인 모델이라는 포니. 주로 배달을 위한 소형 화물차 역할을 했던 기아 자동차의 3륜차 T600. 당시에는 산발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토요타와 기술 협약으로 만들었다는 신진 자동차의 퍼블리카. 1970년대 광화문을 달리던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옛날 자동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모델,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 시발 자동차입니다. 미군이 폐기한 지프차를 개조해 만들었는데요. 서울에서는 이곳에 전시된 단 한 대만 볼 수 있다고 해요. 민트색 자체의 클래식한 디자인, 지금 봐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안중근 의사 특별전이 진행 중인 기획 전시관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글씨를 골라서 엽서로 인쇄하는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엽서 퀄리티도 꽤 좋아서 의미 있는 기념품으로 간직하기 좋겠죠? 그리고 4층에는 말랑말랑 현대 놀이터도 꼭 와보셔야 해요. 여기서는 체험 카드를 발급받아 각 코너에서 세대별 맞춤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요. 카드를 태그하면 그 시절 언젠가로 시간 여행을 시켜줄 거예요. 특히 이 공중전화가 재밌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공중전화처럼 보이지만 수화기를 들면 역사적 순간과 연결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50번 1950년의 그날로 전화를 걸어볼까요? 임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38선 전역에 걸쳐서 북한 공산군이 전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군이 건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방송을 들을 일이 없으면 좋겠네요. 주파수를 맞추면 개국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 시대의 라디오 방송이 나오고 옛날 인기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코너도 있어요. 여기 있는 영상들은 업스케일링이 돼서 화질이 꽤 선명한 게 특징이에요. 광화문 풍경이라는 이름의 휴게실이 있는데요. 이렇게 창문을 통해 광화문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것만 해도 꽤 멋진 뷰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여기보다 훨씬 더 시원한 뷰를 보러 가보죠. 8층 황토마루 정원으로 가볼까요? 황토마루 정원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옥상 야외 정원으로 광화문, 경복궁, 청와대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숨은 명소예요. 그냥 찍어도 평범한 사진과 차원이 다른 멋진 풍경을 선사합니다. 낮에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조명이 켜지는 밤이면 더욱 황홀한 장면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사진을 노리는 분들이라면 오후 8시까지 입장이 가능한 수요일이나 토요일을 노려보세요. 광화문 근처에는 둘러볼 만한 명소만큼이나 맛집도 즐비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점심과 저녁에 방문한 두 곳의 맛집과 카페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카페 이마입니다. 100년 역사를 지닌 건물 일민미술관 1층에 자리한 이 카페는 근대 르네상스 양식의 아름다운 창문과 아늑한 인테리어가 어우러진 공간이에요. 특히 이곳의 함박스테이크는 비주얼부터 맛까지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대표 메뉴랍니다.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자리로 갖다 주시는데요. 비주얼부터 이미 합격이죠. 진한 데미그라스 소스가 듬뿍 올라가 과하게 짜거나 달지 않으면서도 깊고 풍부한 맛이에요. 양파, 버섯, 다진 고기가 섞여 있어 씹을수록 다채로운 식감이 느껴지고 잘 다져진 함박스테이크는 풍부한 육즙과 소스가 어우러지면서 입에서 사르르 녹을 만큼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해요. 함께 나온 반숙 계란 아래 흑미밥이 깔려 있는데요. 함박스테이크와 함께 먹어도 훌륭하지만 소스를 듬뿍 묻힌 흑미밥 위에 반숙 계란을 얹어 한입. 이 조합이야말로 최고의 한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콤한 피클과 아삭한 샐러드를 곁들이면 입안을 개운하게 정리해주면서 끝까지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광화문에 온다면 괜찮은 선택지가 될 거예요. 참고로 광화문 근처는 직장인들이 붐비는 지역이라 여행객이라면 오픈 시간에 맞춰 방문하시거나 점심시간을 살짝 피해가는 것이 더 여유롭게 식사하는 팁입니다. 점심 식사도 마쳤으니 잠시 청계천을 따라 산책하며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청계천 초입에는 청계광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광화문 광장처럼 거대한 규모는 아니지만 광화문과 청계천을 연결하는 중요한 공간이자 청계천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심 속을 부드럽고 잔잔하게 흐르는 청계천은 가족, 연인, 친구 누구와 함께 와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모두의 힐링 스팟이에요. 또 다양한 행사들이 있어서 행사 기간에 맞춰 방문하면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청계천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운이 좋다면 이곳을 자신의 영역으로 삼고 있는 특별한 친구들도 마주칠 수 있습니다. 청계광장에서 청계천을 따라 조금만 걷다 보면 오른편에 거대한 미디어 월이 눈에 띄는데요. 이곳이 바로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하이커 그라운드입니다. 특히 K-팝을 사랑하는 팬들이나 아이돌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마치 꿈이 현실이 된 듯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곳이죠. 하이커 그라운드에서는 K-팝 체험 공간을 통해 실제 무대에 선 듯한 분위기를 느끼거나 뮤직비디오를 찍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또한 한국의 아름다운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전시와 다양한 특별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K-팝과 한국 문화를 한껏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제 배도 좀 꺼졌으니 커피 한잔 하러 가볼까요? 하이커 그라운드를 나와 청계천을 건너 조금만 걸으면 종각역 근처에 있는 오늘의 카페 서울 커피 상해가 있습니다. 이곳은 보신각뷰를 자랑하는 숨은 카페로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 특별한 커피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카운터에 진열된 원두를 직접 시향해보고 마음에 드는 원두를 선택하면 사장님이 정성스럽게 핸드드립 커피로 내려주시죠. 아늑하고 조용한 공간에서 한 잔의 커피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이곳. 커피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난 특별한 공간이더라고요. 카페를 나와 잠깐 지나가는 길에 보신각도 들러볼까요? 매년 1월 1일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리는 이곳.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분들도 왠지 모르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곳이죠. 원래 있던 보신각 종은 균열이 생겨 더 이상 타종할 수 없게 되어서 현재는 용산 국립박물관에 보관 중이라고 해요. 지금 걸려있는 종은 국민 성금으로 새롭게 주조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개방 시간이 아니었지만 사실 이곳에서 직접 종을 쳐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타종 체험을 가능하니 직접 타종해 보면 정말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종강역 태양의 정원으로 가볼까요? 보신각 바로 옆 지하철 계단을 조금만 내려가면 곧바로 만날 수 있는 이곳은 지하에서도 자연의 생기를 느낄 수 있는 신비로운 휴식 공간입니다. 태양의 정원은 노후된 지하보도를 리모델링해 조성된 작은 정원으로 특히 지상의 자연광을 고밀도로 모아 전송하는 기술을 활용해 빛을 그대로 지하로 전달한다고 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덕분에 이곳에서는 유자나무와 금귤나무, 레몬나무 등 총 37종의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푸르른 식물들과 자연 채광이 어우러진 이 공간은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잠시 들리기에 딱 좋은 휴식처랍니다. 광화문에 e스포츠 팬들이 열광하는 곳이 있다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로 롤파크라는 곳이랍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완전 성지 같은 장소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국내 유일의 롤 전용 경기장이자 e스포츠 문화 복합 공간이라고 해요. 경기장뿐만 아니라 아기자기한 것부터 커다란 피규어들까지 다양한 롤 관련 굿즈가 가득한 굿즈샵, 그리고 선수 유니폼 전시, 곳곳에 숨어있는 다양한 테마 공간까지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게임답게 외국인 팬들도 꽤 많이 방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게다가 이곳에서는 라이엇 게임즈에서 직접 운영하는 라이엇 PC방도 있어서 최고 사양의 컴퓨터로 게임도 즐기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경기 티켓 예매나 방문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경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점의 양대 산맥이 모두 광화문에 위치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이 두 곳은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서점을 넘어 지식과 문화를 만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보문고 광화문점과 영풍문고 종각 종로 본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교보문고 광화문점은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지 같은 장소이자 문화 랜드마크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서점 중 하나로 다양한 분야의 책은 물론 음반, DVD, 문구, 디자인, 상품들도 함께 즐길 수 있어요. 또한 넓은 공간과 차분한 분위기 덕분에 책을 읽으며 사색을 잠기거나 원하는 책을 천천히 둘러보기 좋은 곳이죠. 특히 이곳에서는 저자와의 만남, 강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열려 책을 중심으로 한 색다른 경험도 할 수 있답니다. 반면 영풍문고 종각 종로 본점은 43만 권의 방대한 도서 컬렉션과 넓고 쾌적한 공간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단순한 서점을 넘어 하나의 문화 쇼핑몰 같은 느낌을 줍니다. 또한 최신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문화 상품도 판매하고 있어 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한눈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책과 함께 느긋한 여유를 만끽하며 문화적인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잠시 지나가는 길에 눈길을 확 사로잡는 스타벅스 광화문점을 소개해 볼게요. 이곳은 광화문 광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상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커피 한 잔과 함께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한글로 적힌 스타벅스 간판과 기와를 형상화한 듯한 외부 인테리어가 인상적인데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특별한 MD 상품도 만나볼 수 있어요. 서울에서만 판매하는 한정판 굿즈를 찾는다면 한 번쯤 둘러볼 만한 곳이에요. 제가 영상 초반에 광화문 광장에 숨겨진 지하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이제 그곳을 직접 가볼 차례입니다. 세종대왕상 뒤편에 자리한 작은 문을 통해 우리는 세종 이야기와 충무공 이야기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전시 공간으로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삶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 곳이에요. 특히 거북선을 직접 승선해 보거나 다양한 인터랙티브 체험과 게임을 즐길 수 있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릴 만큼 흥미로운 공간입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기념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붓글씨를 배우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색다른 경험을 즐기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광화문 광장의 중앙에 위치한 또 다른 지하 공간에서는 서울 야외도서관, 광화문 책마당도 만날 수 있는데요.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으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이라 광화문을 거닐다가 가볍게 들러보시면 좋은 공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맛집 대장금을 소개해 드릴게요. 광화문 광장 6조마당 왼쪽 편으로 살짝 들어가면 숨은 맛집 하나가 눈에 띕니다. 바로 대장금인데요. 이곳은 지하 상가에 위치해 있어 언뜻 지나치기 쉬운 곳이지만 인기가 워낙 좋아서 2호점까지 생긴 곳이랍니다.
사실 점심에 방문하려 했지만 대기줄이 너무 길어서 저녁에 다시 찾은 곳이기도 해요. 대장금에서는 산더미처럼 쌓여 나오는 고봉밥과 함께 황태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이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그 중에서도 황태 미역국이 가장 인기 있는 메뉴라고 해요. 또 하나 특별한 점은 투머치 토커 사장님의 재치 있는 입담과 따뜻한 서비스 덕분에 마치 시골 밥집에서 집밥을 먹는 듯한 푸근한 감성을 느낄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1호점은 1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고 하셔서 2호점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황태 미역국만큼이나 인기 있는 청국장을 주문해 보았습니다. 청국장은 묽지도 퍽퍽하지도 않은 적당한 농도로 구수하게 끓여져 나왔는데요. 청국장 특유의 꼬릿한 냄새와 맛이 강하지 않아서 평소 청국장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맛이 아닐까 싶었어요. 또한 두부, 양파, 버섯 등 다양한 재료들이 듬뿍 들어가 있어 한 입 한 입 씹을 때마다 풍성한 식감이 살아나고 밥 한 숟갈씩 크게 떠서 함께 먹으면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손색 없는 메뉴였습니다. 그리고 밥이 끝없이 들어가게 만드는 주범 반찬 약간 짭짤한 감이 있지만 너무 맛있었고 셀프바에서 원하는 만큼 덜어 먹을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는 뭐죠? 사실 처음 메뉴를 고를 때부터 청국장과 참치김치 제육덮밥 사이에서 고민했는데 청국장을 먹는 도중에 계속 아른아른거려 결국 참지 못하고 추가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참치김치 제육덮밥, 이 조합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죠. 상상하시는 그대로 아주 자극적이고 강렬한 그야말로 폭력적인 맛의 조합이었습니다. 다만 한 번에 다 비벼 먹으면 다소 짤 수 있어서 조금씩 섞어가며 먹는 걸 추천해 주셨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어요. 2호점은 사장님의 아드님이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매우 친절하시고 요즘식의 매끄러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는 있지만 기대했던 대장금만의 유니크한 요소, 산더미처럼 쌓인 고봉밥, 투머치 토코 사장님의 입담, 그리고 정겨운 시골 밥집의 감성은 2호점에서는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깔끔하고 친절하고 나이스한 서비스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2호점을 추천드리고 나는 투박한 시골 밥집 분위기 느끼고 싶다 하시면은 1호점을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친 후 조금 더 안쪽으로 걸어가시면 오늘 마지막 소개할 카페 나무 사이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간판이 없어서 자칫 지나치기 쉬운 숨은 카페이니 눈여겨보며 찾아가야 해요. 여기서 커피 메뉴도 물론 즐길 수 있지만 이곳을 방문했다면 꼭 한번 맛봐야 하는 시그니처 메뉴가 있는데요. 바로 핫 감주입니다. 감주인데 따뜻한 감주라니 이걸 시그니처로 추천한다고? 얼죽아임에도 너무 궁금한 나머지 고민 없이 바로 주문했습니다. 매장 중앙에 있는 작은 마당 같은 공간이 자리 잡고 있어 봄과 가을에는 특히 더 매력적일 것 같은 곳이었어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늑한 실내 공간도 있고 차분하게 머물며 시간을 보내기에 딱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쁜 잔에 따뜻하게 담겨 나온 핫감주. 처음 마시는 분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한 모금 마셔보니 그 따뜻한 단맛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특히 달콤한 음료를 선호하지 않은 분들도 부드럽고 은은한 단맛 덕분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옥의 멋과 감성을 담은 공간에서 색다른 음료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나무 사이로도 한번 들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광화문의 매력은 낮에만 머무르기에는 너무 아쉬워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공간들, 미처 소개하지 못한 곳들까지도 밤이 되면 완전 다른 분위기로 변신하는데요. 조명이 켜진 광화문과 광화문 광장, 그 주변을 둘러싼 빌딩숲, 그리고 청계천까지 이 모든 요소가 어우러지며 광화문의 밤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을 선사합니다. 가능하시다면 광화문의 밤이 선사하는 특별한 분위기와 아름다움을 꼭 한번 직접 느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구글맵 리뷰어와 함께한 서울 하루 여행 광화문 편. 오늘 여행은 어떠셨나요? 영상만으로는 광화문의 매력을 다 담기엔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이곳은 직접 와봐야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서울의 매력을 소개해 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다음 여행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